자, 교재는 그 24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전표 입력 또 장부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실제로 입력하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필수 예제에 대한 것은 24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자, 244페이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일반 전표 입력인데 조금 전에까지 설명해 드렸던 여기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거 항목하고요. 정기분 지무지표 입력하는 거 요 두 가지 항목에서 여러분한테 점수가 10점짜리예요. 실기시험에서 얘가 10점, 3점짜리 두 문제 하고요. 두 문제에서 6점. 그 다음에 4점짜리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4점이 조금 전에 우리 연습했던 기말재고 또는 다른 계정들 그 연결된 문제들 풀어보라고 하는 게 있어 10점짜리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라든지 그 다음에 자격시험에서 이제 주로 될 게 여기 전표 입력 중에서 일반 전표 입력과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점수가 엄청나게 좌우가 되는 우리 실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 전표 입력 그 중에서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걸 먼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일단 전표를 입력하는데 두 가지 파트로 여기 일반 전표 입력하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나와 있거든요. 일단 여기는 일반 전표 입력 설명하기 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우리가 보통 얘를 적격 증빙이라고 부르는 항목의 증빙서들을 입력하는 화면이에요. 잡았어. 이놈의 모기한테 내가 헌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적격 증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격 증빙, 그다음에 정규 증빙 이런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세금 계산서, 보통 회사에서는 매출을 하게 되면 대부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세금 계산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바로 메인 매출 전표하고요. 그다음에 또 세금자 빠진 계산서 입력,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요.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요 네 가지를 우리는 적격증빙이라고 불러요. 연습 계속 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제 암기가 되시겠지만, 적격증빙 이 네 가지에 대한 회계상의 거래는 어디서 입력해야 되느냐면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여기서 입력해야 되고, 여기 해당되는 이 증빙들은요 다 우리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증빙서류들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증빙서류들은 어디서 입력한다?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전표들은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부터 먼저 배우시는데, 적격 증빙 요 네 가지는 이따가 아마 내일쯤 되겠네요. 수업할 때 배우시게 될 거고요. 오늘은 여기 일반 전표 입력을 입력할 때 증빙 서류들이 어떤 것들인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적격 증빙은 요 밑에 네 가지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는 것은 여기 증빙 서류들이, 얘네들을 우린 다른 말로 그냥 일반 영수증이라고 부르는 것들 또는 증빙 서류라고 하는 것들을 입력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입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여기 교재에서는 필수 예제 따라하기,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1, 2, 3, 4, 5번 5가지가 나와 있어요. 날짜는 1월 2일부터 시작하는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기 월을 클릭하시게 되면 입력하게 될 월을 갖다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2일이라고 쓰면은, 자 여기 2일이라고 치잖아요. 그럼 여기 입력되는 모든 전표들은 다 2일 날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전표 입력하게 되면 날짜별로 쭈루룩 이게 다 정리돼서 증빙서류들이 올까? 아니면 날짜는 뒤죽박죽 섞여 있을까? 섞여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다가 빈칸으로 그냥 엔터를 쳐요. 빈칸으로. 그러면 여기 옆에 또 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그 증빙서류에 날짜를 입력하고서는 자료를 입력하면 돼요. 그럼 여기 보편적으로 여기 날짜를 갖다가 입력하는 경우는 1일부터 말일까지 거의는 그냥 이렇게 입력하다가 회사에서는 실제적으로 월말에 월말 결산을 하거든요. 그럼 맨 마지막 날짜로 전표가 입력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여기 이제 31일 해놓고서는 입력되는 건 다 31일 날짜로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만들어 놓지만 지금 우리처럼 날짜 여러 날짜를 입력할 때는 여기 빈칸으로 해놓고 여기 1이라고 하는 항목에다가 날짜를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가 1월 2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2일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구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분은 크게 네 가지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 뭘 구분하는 것이냐면 지난번에 우리 회계 원리 배우실 때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배우셨죠? 그래서 1번은 출금전표를 입력하고 싶을 때 구분 1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차변에 여기 뭐죠? 차변에는 우리가 계정 과목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돈이 출금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자, 그래서 출금 전표는 대변에 현금이 출금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치게 되면은 얘는 입금 전표예요. 입금 전표는 차변에 그냥 무조건 현금 이렇게 와 있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손으로 수기로 차변 대변 기록했던 것처럼 여기 구분 코드 3번을 갖다가 입력하시게 되면 나는 차변을 입력할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대변을 입력할 때 4번을 입력하고서 대변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얘는 12월 31일 결산일 때만 쓰는 결산 일에만 사용하는 결산일이라면 12월 31일 날짜에 이게 계정은 차변은 차변인데 결산일 때 써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똑같이 결산일에 12월 30일 결산 대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5번하고 6번은 결차 결대는 문제에서 쓰라고 하지 않는 한 이 5번하고 6번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우리 일반 업무를 보실 때, 시험을 보실 때는 여기 이 네 가지 계정을 구분 코드로 사용할 겁니다. 1번은 출금. 그러면 자동적으로 대변에 출금 현금이라는 계정이 그냥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번 입금은 차변의 현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차변 대변은 3번, 4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라고 말씀을 해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걸 갖다가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지금 첫 번째 1번부터 5번까지는 출금 전표에 대한 연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 볼게요. 본사 창고, 본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 회계 1급에서는 비용이 나오면은 500번대 공장에 관련된 비용인지 본사에 대한 비용인지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힌트를 놓치지 말고 본사 비용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800번대 판관비라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화재와 도난에 대비해서 동부화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45만원 현금으로 지급에 따르고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지금 보험에 가입한 거니까 돈 현금 45만원을 내보냈겠죠. 그러면 얘는 현금을 내보냈으니까 출금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보험료라고 비용 처리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보험료 이렇게 조회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보험료 중에서 500번대 아니면
800번대를 쓰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여기 600번대, 700번대는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까 본사라고 했기 때문에 본사 800번대 판관비로 확인 누르시게 되면 보험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그러는데 거래처 입력할 때도 주의하셔야 될 거, 일단 지금 우리가 배웠던 채권 계정 있죠. 채권은 뭐뭐 있었어요? 기타 채권, 매출 채권이 있었죠. 채권에는 매출 채권이 있었고요. 매출 채권에는 뭐뭐 있었죠?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바드럼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이 있었죠. 기타 채권에는 미수금, 그 다음에 선급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깍두기로 단기대여금도 있었거든요. 즉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 계정에다가는 반드시 거래처 어딘지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되는 계정은 채무 계정이죠. 그죠? 채무 계정인 경우에는 여기 매출 채권이 아니라 매입 채무라고 그랬었죠. 매입 채무에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지급 어음 요 계정하고요. 그 다음에 배웠던 기타 채무, 기타 채무에는 미지급금, 그 다음에 선수금,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이런 계정에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 계정과 채무 계정에는 이런 계정들이요,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지 이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시고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많이 배웠던 수익 계정이나 비용 계정,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에는 거래처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비용 계정이죠. 거래처 입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고, 교재에서는 뭐 여기저기 쓰는 거 적요란, 여기 적요란에 나와 있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이 적요란은 특별한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습니다. 시험 볼 때도 적요란은 손대지 않습니다. 적요란은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교재에서는 다 뭐 나와 있겠죠. 실무에서는 쓰겠지만 자격시험 기준으로 해서는 적요란은 손대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지금 보험료 얼마 냈다 그랬어요? 45만원 냈다 그랬죠? 45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자 여기 밑에 클릭하면 지금 우리 위 칸에다가 자료를 회계상의 거래를 입력했더니 밑에 출금전표, 그래서 차변과 대변에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있죠?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또 입력해 볼게요. 두 번째 거래는 똑같이 2일 거래네요. 2일 거래면은 날짜 2일. 참, 그리고 여기에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호는 그날짜에 발생한 전표 번호의 순서예요. 얘는 자동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손댈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월 2일 포인트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 당좌 차월 한도는 200만원을 체결하고, 여기 지금 계약 체결한 거죠. 계약이라는 용어는 회계상의 거래 아니죠. 그래서 기록할 거 없습니다. 현금 40만원을 당좌 예금했대요. 당좌 예금하게 되면 현금은 은행에다 줘야 될 것이고 우리한테는 당좌 예금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얘도 출금 거래 1번 누르시고 차변에 당좌 예금 이렇게 거래를 쓰시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금액은 40만원 이렇게. 그럼 여기도 보시게 되면 대변에는 자동으로 현금 그래서 나타나 있는 거 보이시죠? 밑에 회계 처리도 차변 대변에서 회계가 처리된 것이 나타나 있고요. 세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얘도 날짜가 2일이죠.
영동의 외상매입금 중 130만 원을 거래처 당산 상사에서 받아 보여줬던 자기합수표로 지급했다 그랬네요. 자기합수표는 지금 지급할 때 자기합수표는 현금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출금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자기합수표 130만 원을 왜 줬어요? 외상매입금을 갚는데 준 거죠. 그럼 외상매입금은 차변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줄어들겠죠. 자, 외상매입금은 매입 채무예요. 누구 거 갚았는지 거래처 꼭 써주셔야죠. 그래서 F2 눌러서 영동이라고 거래처를 반드시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금액은 얼마? 금액은 13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회계 처리도 됐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를 보시게 되면 충무상사에 150만 원을 대여 6개월 상환 조건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 빌려준 거네요. 그럼 얘도 출금 현금이 나갔겠죠. 그 다음에 돈 빌려줬다고 하니 얘는 단기 대여금 쓰셔야겠죠. 단기 대여금 해주시고, 거래처 돈 누구한테 빌려줬대요? 충무상사 이렇게 거래처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150만 원 이렇게 해주시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요. 생산부서에다가 동그라미 쳐놔야겠죠. 생산부서는 지금 공장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500번대 비용을 사용하셔야 돼요. 생산부서 직원의 야근 식대 58,000원, 그 다음에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한 대금. 매출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접대비가 되죠. 근데 매출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800번대 500번이 아니에요. 800번으로 써야 돼. 매출처는 영업부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800번. 그래서 대금 32,000원 숭의식당이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얘도 일단 출금거래로 써야 되는데, 보세요. 출금거래로 해놓고 첫 번째 직원들의 야근 식대라고 하면 복리후생비겠죠. 복리후생비 500번대 511번이죠. 해놓으시고, 비용은 거래처 쓸 필요 없으니까 금액은 얼마를 준다? 58,000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출금거래 해놓고서는 이번에는 접대비죠. 접대비 얘는 800번대 800번 접대비로 해서 32,000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입력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하고 앞에서 재무회계 이론들 배우시면서 회계상의 거래를 우리가 손으로 여지껏 쓰고 그랬었지만,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처럼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그 계정 과목들을 선택해 가지고 차변, 대변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에서도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맨 밑에 지금 1월달에 거래가 전체 다 입력된 거 어떻게 입력하라고 설명까지도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입력했는지 아닌지 여기 결과만 확인해 보시려고 하면 여기 현금 잔액 580만 원 나와 있죠. 그러면 그 교재 24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월달 입력했을 때 현금 잔액 580만 원하고 정확히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시면 내가 제대로 입력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확인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날짜 여기까지 설명을 해봐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게 되면 246페이지에 이번에는 다 무슨 거래가 될까? 뭐 출금하는 거 연습했으니까 이번에는 다 입금하는 거 연습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다 1월 3일자 거래니까 이번에는 제가 날짜 입력 안 하고 여기다가 3일이라고 그냥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처지는
전표들은 다 날짜가 똑같이 3일로만 나온다는 뜻이랍니다. 자, 1번 예제를 보게 되면 1월 3일 종로 직매장에서 당사 제품 외 타사 제품의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돈 받았을 때 수수료라는 뜻이에요. 수수료. 자, 그러면 판매한 거 수수료 받았으니까 얘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현금은 우리 2번 입금전표 쓰면 되겠죠. 전체 금액이 다 현금이기 때문에 기정은요 수수료 수익이라고 써보세요. 수수료 수익 909 나와있죠. 수수료 수익 금액으로는 얼마? 50만원 받았다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니까 날짜가 자동으로 3일 날짜로 딱 입력이 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요. 당산 상사 외상 매출금 중에서 7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얘는 입금된 거니까 2번 입금전표 쓰시고, 돈 왜 받았어요? 외상 매출금이래요. 어디 거래처요? 당산 거래처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여기 당산 상사로부터 외상 매출금 70만원 받았다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현금 80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인출했대요. 그러면 예금 통장에서 현금 인출했으니까 얘는 차변으로 현금이 들어오겠죠? 우리 입금전표 해놓고, 대신에 보통 예금은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금 해놓고서는 여기 대변에다가 8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얘도 끝나겠죠? 너무 빨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1월 3일 원효상의 외상 매출금 30만원은 자기합수표로 회수하였고, 그 다음에 총무상사의 외상 매출금 20만원은 동전 발행 당좌수표. 우리가 돈 받을 때에는 당좌수표가 됐던 자기합수표가 됐던 다 현금이죠. 그러니까 얘는 입금전표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금전표로 첫 번째 원효상에서는 30만원이라 했었죠. 외상매출금 회수했다 그랬으니까 외상매출금이면 어느 거래처인지 알아야 되겠죠. 돈 받았으니까. 그래서 원효상회로부터 받은 금액은 지금 3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무상사, 여기도 외상매출금이네요. 얘는 충무상사에서 받은 거는 2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현금 100만원을 조흥은행에서 2021년 6월 31일 상환 조건으로 차입 들어왔대요. 그러면 현금은 들어왔겠죠. 얘도 입금전표로 100만원 들어왔는데 6월 30일이면 1년 이내니까 돈 빌렸다는 것은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단기 차입금 해놓고, 단기 차입금은 부채 계정이에요. 누구한테 돈 빌렸는지 써주셔야겠죠. 여기 조은은행 거래처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100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충무상사의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3만원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입금전표로 해서 현금 받았으니까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 되겠죠. 이자 수익해서 여기 3만원 이렇게 써주면 이번 파트에서 필수 예제에서 배웠던 것은 현금 들어온 것들 입금으로 이렇게 쭉 들어온 것들 한번 다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거기 247페이지에 전체 거래금액 현금 잔액 보니까 여기 933만원 딱 일치하죠. 입금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됐다는 뜻.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전 우리 출금전표도 해봤고요, 입금전표도 해봤으니까 1월 5일 거래는 다 대치전표겠죠.
차변 대변 이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는 거 연습할게요. 자, 날짜는 1월 5일이고요. 원효상의 외상매출금 100만원이 당사 보통 예금계좌로 이체됐다라면, 우선 외상매출금이 지금 당좌 보통 예금으로 이체됐다고 하니까 차변부터 전 쓸게요. 이거 쓸 때요, 차변부터 대변부터 순서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근데 저는 차변부터 보통예금 통장이 증가했다고 했으니 보통예금은 100만원이 증가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이 줄어들었겠죠. 외상매출금은 어디에서? 원효상에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날짜는 자동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날짜를 똑같이 전표 입력할 때요, 별도로 또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회계상의 거래 날짜가 바뀔 때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냥 다른 경우에는 엔터만 치면 날짜가 바로 카피가 돼요. 자, 그리고 참 여기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지금 제가 이걸 치게 되면 지금 여기 엔터 치잖아요. 그 엔터는 저장 기능도 있지만 여기 카피 기능도 있다 그랬죠. 위에 있는 문자를 카피해요. 위에 있으면 또 지워야 될 거 아니야. 지울 때는 스페이스바로 지우면 되겠고, 지금 처음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니까 여기 엔터 치고 왔다 갔다 하기는 하겠지만 글자 있을 때는 이렇게 화살표로 지나가면 카피가 안 되겠죠.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1월 똑같이 5일 신림상의 외상매금 30만원을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지금 갚는 거겠죠.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은 갚아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이러고 어딜까요? 외상매입금은 부채계정이니까 거래처 써줘야 되죠. 신림상에 써주시고요. 금액은 3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당좌수표 발행했다고 했으니까 우리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겠죠. 당좌예금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특히나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지금 차변 대변이 숫자가 안 맞으면 빨간색 글씨로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그 빨간색이 있으면 안 돼요. 입력 하나하나 할 때 주의하셔서 거기 대차 차액 뜨지 않도록. 대차 차액 어딨냐고요? 여기 나타나는 거 있죠? 날짜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우리는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잖아요. 뭐 정신없다고 막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울식당에서 원재료 매입처 동그라미 치고요. 원재료 매입처면 얘는 비용 접대비 나올 것 같은데 얘는 500번대 쓰셔야 된다는 거, 비용 구분하셔야겠죠. 식사하고 14만원 신한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얘는 접대비죠. 그러면 접대비 쓰시고, 얘는 원재료 매입체라고 했으니까 얘는 500번대 접대비 사용하셔야 되죠. 써주시고요.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4만원. 대변에는 지금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미지급금이라 그랬었어요. 미지급금 해주시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거래처는 반드시 신용카드 회사여야 돼요. 여기 어디 신용카드라 그랬어요? 신한카드. 신한카드 여기 매입을 해야 돼요. 여기 등록번호 16자리로 된 매입으로 신한카드 써주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월 5일 해외 지점 개설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국외 출장 왕복 항공료 2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해외 출장 가는 거에 대한 항공료라 했었죠. 그러면 여기 우선 일단 대표이사는 여기 여비교통비로 써야 될 텐데, 여비교통비는 대표이사는 800번 본사 소속이기 때문에 차변에 여비교통비 써주시고요. 금액은 200만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죠? 똑같이 미지급금 해주시고,
법인카드는 똑같이 신한카드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2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난방기 한 대, 사용 목적일에 난방기라 하면 비품이라고 써야 되겠죠. 86만원을 김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고요. 고정자산 등록, 간편 등록은 무시하래요. 그러면 얘는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차변에 비품이라고 지금 쓰라는 얘기거든요. 비품 써주시고요. 금액은 86만원.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 우리가 고정자산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등록하라고 떠요. 근데 얘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예, 누르시고 대변에다가는 돈 아직 지급 안 했으니까 미지급금 해놓고요. 거래처는 김포라고 써주셔야겠죠. 김포 86만원. 여러분 이거 입력한다고 옆에 여기 회계 처리된 거 보고 걔만 보고 입력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면 물론 잠깐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요 거래 내용을 보고서 직접 이렇게 회계 처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연습하는 이 문제들이 다 여러분 자격시험 문제예요. 그대로 또 회사에서 실무로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사인 창조 주식은 200주 액면, 지금 여기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액면 금액은 필요가 없죠. 시가만 필요해요. 그래서 4,200원에 매입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증권사 수수료 15,000원과 함께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린 단기 매매, 여기 잠깐 제가 분개 써드릴게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타회사 주식을 샀기 때문에 계정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얘는 주식수 200주 곱하기 그 다음에 시가 4,200원이라고 했으니까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8만원이 되나? 84만원 되죠? 84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지금 당좌 수표 발행했다 그랬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금액이 빠져나갈 텐데, 당좌 예금의 금액은 여기 증권에 대한 금액 84만원하고 15,000원 포함해서 85만 5천원이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은 제가 반드시 별도로 써주라 그랬죠. 수수료 비용, 그래서 여기다가 15,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회계 처리가 끝나게 되죠. 이런 문제 이렇게 연습할 것들 기출문제에서 아주 많이 보시게 될 거고, 한 번만 정확히 익혀 놓으시게 되면 자, 그래서 똑같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84만원 써주시고요. 또 엔터 치면 차변 또 되겠죠. 차변 계속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써주셔야 되죠. 수수료 비용 500번대 800번대, 얘는 800번대가 아니라 900번대예요 왜?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었죠. 그래서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나 영업 외 수익은 900번대예요. 그래서 이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15,000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고 했으니 당좌 예금에서 85만 5천원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 문제 7번 문제죠. 조은은행에서 2024년 3월 31일 상환 조건으로, 얘는 지금 2021년인데 2024년이면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1년이 넘어갔으므로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이 되겠고, 선이자 1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200만 원에서 12만 원 빼면 나머지 잔액은 188만 원 들어갔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다가 보통 예금으로는 188만 원 들어왔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자는 이자 비용이 되겠죠? 이자 비용으로 12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장기 차입금. 그다음에 어디 은행에서 빌렸냐면 조은은행에서 빌렸다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얘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천천히 보면서 입력하시고 모르는 것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